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의 무더운 오후였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실에서 민주는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고 있었다. 고3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민준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거실로 들어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응, 무슨 일이야? 아빠가 갑자기 해외 발령이 났단다. 싱가포르 지사로 가야 해. 민준의 손에서 샤프가 떨어졌다. 해외 발령? 지금? 언제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국해야 해. 너무 갑작스럽지? 어머니가 미안한 듯 말을 이었다. 엄마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아빠 혼자 보내기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능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혼자 남겨진다니. 물론 고3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나이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막막했다. 그럼 나는? 그게 말이야.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내 고모 딸, 서연이 누나 기억하지?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 정도 서울에서 지내야 한대. 그래서 너랑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 서연 누나요?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초등학교 때 명절마다 보던 사촌 누나. 키가 크고 항상 책을 읽던 누나.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누나는 어린 민준에게 친절했고 민준은 그런 누나를 좋아했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있는 것보단 낫잖아. 서연이도 착한 애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며칠 후 부모님은 큰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떠났다. 텅 빈 집에서 민주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내일 누나가 온다고 했지. 민주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을 쓸고 닦고 누나가 쓸 안방을 정리했다. 자신은 작은 방을 쓰기로 했다. 다음 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주는 긴장한 채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민준이? 세상에 엄청 컸네. 캐리어를 끈 여성이 서 있었다. 긴 생머리, 날씬한 몸매, 세련된 원피스 차림. 기억 속의 고등학생 누나가 아니라 완벽한 어른 여성이 서 있었다. 누나.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들어가도 돼? 아, 네. 어서 오세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현관을 채웠다. 집 되게 깨끗하네. 내가 청소했어. 네, 그냥 누나 오신다고. 고마워. 민준이가 이렇게 의젓해졌다니. 서연은 짐을 안방에 풀었다. 민주는 그런 누나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황급히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보리차를 따랐다. 누나 하트세요. 고마워 민준아. 우리 어색하게 지내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 알았지? 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 집에 누나와 단둘이.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이러는 걸까? 그저 사촌 누나일 뿐인데.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을 청했다. 긴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민준이 눈을 떴다. 학교 가는 날이었다.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가자 이미 서연이 정장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벌써 일어났어요. 응 7시까지 회사 가야 해서 너도 학교 가야지. 내 아침은요? 나 그냥 안 먹을 시간 없어서.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허겁지겁 움직였다.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있었다. 잠깐만요. 민주는 재빨리 계란을 꺼내 프라이를 하고 식빵을 구웠다. 10분도 채 안 되어 간단한 샌드위치가 완성되었다. 이거 들고 가세요. 뭐야 이거? 샌드위치요. 지하철에서 드세요. 서연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정말 민준이 완전 다 컸네. 별거 아니에요. 서연이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었다. 친구 준호가 물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 응? 그래? 혹시 여자 생겼어? 민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집에 사촌 누나가 와서 지내고 있어. 사촌 누나? 어때? 뭐 그냥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민주는 아침에 보았던 누나의 미소를 떠올렸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저녁 9시 민주는 저녁을 차려놓고 누나를 기다렸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상추 샐러드. 엄마가 해주던 메뉴였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다. 정장 재킷은 손에 들려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누나, 저녁 드세요. 이거 내가 다 했어. 네, 얼른 먹어요. 배고프시죠? 서연은 식탁에 앉았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크게 떴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별로 잘 못해요. 아니야, 엄청 맛있어.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고마워, 민준아.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민주는 괜스레 마음이 아팠다.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응, 고마워. 주말이 되었다. 냉장고가 텅 비어가고 있었다. 누나, 장 보러 갈까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다.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는 모습이 꼭 신혼부부 같았다.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다. 혹시 부부세요? 커플 할인 행사 중인데 아니에요. 사촌이에요. 민준이 황급히 말했다. 서연은 옆에서 피식 웃었다. 그냥 할인받자. 괜찮아. 누나, 뭐 어때? 손해볼 것 없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민주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면서 문득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민준아, 네? 나랑 같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민준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도 너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연일 비가 내리고 서연은 재택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 민준아, 라면 끓여줄까? 제가 할게요. 누나는 일하세요. 민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서연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쉼없이 들려왔다. 자, 드세요. 고마워.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다. TV에서는 오래된 영화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이 영화 좋아하는데. 민준이는 봤어. 아니요, 재미있어요. 완전 명작이야. 같이 볼래? 네, 업무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담요를 덮고 영화를 봤다. 로맨스 영화였다. 남녀 주인공이 비를 맞으며 키스하는 장면에서 민주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나는 연애 많이 해봤어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몇 번 했지 대학 때. 직장에서. 근데 다 오래 못 갔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요? 지금 없어. 연애할 시간도 없고. 민주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민준이는 여자친구 있어. 저요? 없어요. 수험생인데 무슨. 에이, 그래도 좋아하는 애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진짜.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다. 좋아하는 사람? 있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생각에 민주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누나는 그냥 누나일 뿐이야. 이건 단순한 동경이야. 그날 밤 천둥번개가 심하게 쳤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깨웠어. 서연이었다. 잠옷 차림의 누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나 천둥 소리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같이 있어도 돼. 네, 들어오세요. 서연은 민준의 침대 옆에 앉았다. 번개가 치고 서연이 움찔했다. 어렸을 때부터 천둥 무서웠어. 웃기지? 아니에요, 다들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민준이는 뭐 무서워? 저요? 바퀴벌레요. 하, 귀여워. 서연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어릴 적 추억, 미래의 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민준아, 너 정말 의젓하게 컸다. 이젠 완전 어른 같아.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살짝 기댔다. 민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누나. 응.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후 서연의 호흡이 고르게 들려왔다. 잠든 것이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누나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코, 살짝 벌어진 입술. 민준은 자신의 감정이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안 돼, 이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아침에 깨어난 서연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내가 여기서 잤어. 네, 천둥 무서워하셔서. 미안해. 불편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황급히 방을 나갔다. 민주는 아직 따뜻한 이불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했고 대화는 어색해졌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착각일까? 여름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아침마다 서연을 보면 가슴이 뛰고 누나의 웃음소리에 하루가 행복해지는 것은 단순한 동경 때문이라고, 사촌 누나에 대한 정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밤마다 누나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모의고사 날이었다. 평소라면 잘 풀렸을 문제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시험지 위로 자꾸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과는 참담했다. 평소보다 2등급이나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는 망연자실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집중 못하는 것 같던데. 담임 선생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시험 어땠어? 그냥요.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이 손목을 잡았다. 민준아, 나 때문이지? 뭐가요? 나랑 같이 있어서 공부에 집중 못하는 거지? 미안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의 눈에도 같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누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 맞아. 나도 요즘 이상해. 민준이를 너무 의식하게 돼. 민준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미안해, 이상한 말했지? 우리 거리를 좀 두자. 너의 미래가 더 중요해. 서연은 손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아침에는 시간을 엇갈리게 나갔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예전에 따뜻했던 일상은 사라졌다. 민주는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집중이 안 되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재택근무 중에도 자꾸 민준의 방 쪽을 바라보게 되었다. 금요일 밤이었다. 서연은 회사 회식 후 혼자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다.
집에 돌아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술을 마셨다. 뭐 하는 거야, 나. 자책하는 목소리. 27살 어른이 19살 동생한테 이럴 수 있나? 그것도 사촌 동생한테. 하지만 감정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민준의 다정한 미소,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모든 것이 자꾸 떠올랐다. 누나? 불을 켠 민준이 거실로 나왔다. 서연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민준아. 누나, 술 마셨어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민준이 다가와 맥주캔을 치웠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나 너를 동생으로 안 보게 됐어. 민준의 온몸이 굳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 너를 보면 가슴이 뛰어. 이게 뭔지 알아? 사랑이야.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울기 시작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누나, 저도요. 뭐? 저도 누나를 좋아해요. 사촌 누나로가 아니라 여자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금지된 선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어떡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천천히 누나를 껴안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민준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는 서연이 자고 있었다.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고백, 뜨거웠던 순간들. 민준은 서연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우리가 한 일은 옳지 않다. 사촌 간에 8살이나 차이 나는 둘. 서연이 눈을 떴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현실을 깨달았다. 민준아. 누나, 우리 어젯밤. 서연이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이런 짓을. 누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어른이 내가 통제했어야 하는데.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누나, 저는 후회 안 해요. 진심이었어요. 제 감정.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감정까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나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요, 누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죄책감과 사랑, 두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비밀로 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내자.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누나 미래도 중요해요. 나는 괜찮아. 이미 어른이니까.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사촌 남매처럼, 밤에는 서로를 원하는 연인처럼. 민준의 성적은 다시 올랐다. 이상하게도 서연과 솔직해진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민준아, 오늘 모의고사 어땠어? 좋았어요.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민준이 최고야. 서연이 민준의 뺨에 입맞춤했다. 민준은 웃으며 누나를 안았다. 누나 프로젝트는요? 응, 잘 되고 있어. 다음 주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 그럼 곧 가는 거예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응, 8월 말이면. 두 사람은 침묵했다. 이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추억 만들자. 네. 주말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갔다. 한강공원, 영화관, 맛집 탐방. 물론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만 다녔다. 누나, 저기 포토존이에요. 사진 찍을까요? 응,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셀카를 찍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이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집 옥상에 올라갔다. 도심 속에서도 별이 몇 개 보였다. 민준아, 별똥별 보이면 소원 빌어야 해. 무슨 소원 빌 거예요?
비밀. 나도 비밀.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저도요. 하지만 우리 알잖아. 이건 영원할 수 없다는 거.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아, 약속해줘. 나랑 헤어진 후에도 잘 살겠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누나는요? 나도 노력할게. 너를 잊으려고.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보았다. 여름밤의 바람이 슬프게 불어왔다. 8월이 깊어갔다. 이별은 점점 가까워지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절실해졌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아름답지만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기로 했다. 민준아, 아빠한테 연락 왔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귀국하신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라면을 끓이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벌써요? 응, 그리고 나도 프로젝트가 끝나서 그 주 일요일에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숨이 막혔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응.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라면은 불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준아, 우리 대화 좀 하자.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준도 옆에 앉았다. 우리 이대로 끝내야 해. 알아요.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네,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는 이 여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 너의 다정함, 사랑. 모두 소중했어. 저도요, 누나.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나는 27살, 너는 19살, 우리는 사촌이야. 주변에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관계야.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미래가 중요해. 대학도 가야 하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야 하고 꿈도 이뤄야지. 나한테 묶여 있으면 안 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누나는 후회해요. 후회. 아니, 절대 이 여름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끝낼 시기야. 서연도 눈물을 참고 있었다. 다음 주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촌 남매로 지내자, 알았지? 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선을 그었다. 더 이상 손을 잡지 않았다. 각자의 방에서 잤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서로를 의식했다. 민주는 밤마다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처음 경험하는 이별의 고통이었다. 이사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며 집안을 둘러봤다. 3개월간 살았던 이 공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민준아, 이거. 서연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이거 비싼 거잖아요. 응, 내가 첫 월급 받고 산 거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거 찰 때마다 나 생각나면 좋겠어. 민주는 시계를 꺼내 찼다. 완벽하게 맞았다. 고마워요, 누나. 나야말로 고마워. 이 여름 덕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일요일 아침, 민주는 서연의 짐을 현관까지 옮겨줬다.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잘 있어, 민준아. 네,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포옹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학 합격하면 연락해. 축하해줄게. 네, 누나도 승진하면 연락 주세요. 그럴게.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민준아, 네? 사랑했어.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텅 빈 집에는 민준 혼자만 남았다. 누나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누나, 저도 사랑했어요. 민주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그 여름을 가슴에 새겼다. 부모님이 돌아왔다. 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어머, 집이 정말 깨끗하다. 서연이가 잘 돌봐줬구나. 응, 그렇지. 서연이는 잘 있대?
연락해봐야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아팠다. 민준아,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공부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서연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누나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수능까지 3개월. 민주는 공부에 매진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는 서연과 찍은 사진들이 숨겨져 있었다. 가끔 꺼내보며 그 여름을 떠올렸다. 부산에서 서연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지만 마음이 공허했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민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자신이 먼저 선을 그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없어서 오히려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다. 추석이 다가왔다.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 서연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기로 했대. 내 고모네도 온다던데? 네? 아, 서연은 당황했다. 민준을 만나게 되는 거였다. 명절 당일 서연은 긴장한 채 집에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응, 민준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가족들 앞에서는 평범한 사촌 남매처럼 행동했다. 서연아, 민준이랑 3개월이나 같이 살았다며? 어땠어? 고모가 물었다. 네, 민준이가 잘 챙겨줘서 편했어요. 우리 민준이가 의젓하지? 요리도 잘하고.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짧은 대답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민주는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 피우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끔 피웠다. 민준아,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다. 담배 피워. 가끔. 서연이 다가와 옆에 섰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요, 누나는요? 나도 그냥.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누나도요. 수능 준비 잘하고 있지?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돌아섰다. 들어가자, 늦었어. 네. 민주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방으로 돌아온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누나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영원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능이 끝났다. 민주는 무난하게 시험을 마쳤다.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합격 발표 날 민주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 통지를 받았다. 민준아, 합격했어? 응, 붙었어. 부모님은 기뻐하며 민준을 안았다. 친구들에게서 축하 연락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합격 축하해, 민준아, 수고 많았어. 민주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누나도 승진 축하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두 사람 모두 오래 화면을 응시했다. 대학에 입학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민주는 적응하려 애썼다. MT에서 같은 과 여학생 지혜를 만났다. 민준 오빠, 저번에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었어. 오빠 정말 다정하시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제가 오빠 마음에 들 수도 있을까요? 지혜는 예쁘고 밝은 여학생이었다.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줄래?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주는 지혜와 데이트도 해보고 영화도 봤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었다. 결국 민주는 지혜에게 정중히 거절했다. 미안해, 내가 아직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응,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서연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선을 본 적도 있었다. 서연 씨,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연애할 마음이 없어서요. 혹시 아직 못 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정말 운 좋으시네요. 하지만 서연은 웃지 못했다. 그 사람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으니까. 1년이 흘렀다. 민주는 대학 생활에 적응했고 서연은 팀장으로 승진했다. 가끔 SNS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다.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다. 민준의 인스타그램에 MT 사진이 올라왔다. 친구들과 즐거워하는 모습.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좋아요를 눌렀다. 서연의 페이스북에 승진 소식이 올라왔다. 민주는 축하 댓글을 남겼다. 축하드려요. 누나 항상 응원합니다. 고마워, 민준아. 너도 건강하게 지내.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안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여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해갔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2년이 더 흘렀다. 민주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야, 민준아, 다음 주에 서현테크 채용 설명회 이때 같이 갈래? 친구 준호가 물었다. 서현테크?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서연 누나가 다니는 회사였다. 응, IT 업계에서 유명한 회사잖아. 너도 경영학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같이 가보자. 설명회 당일 민주는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나를 만날까? 아니면 안 만날까? 복잡한 마음으로 강당에 들어섰다. 앞쪽 무대에서 발표 준비가 한창이었다. 그리고 발표자가 나왔다. 서연이었다. 안녕하세요. 서현테크 전략기획팀 팀장 이서연입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4년 만에 보는 누나는 더욱 성숙해 보였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이 당당하고 전문적이었다. 서연은 회사 소개를 하며 청중을 둘러봤다. 그리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 말이 끊겼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이어갔다. 민준은 발표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누나의 모습만 눈에 담았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민준은 손을 들었다. 네, 뒤쪽 학생 질문하세요. 신입사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책임감과 배려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완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답변이 왠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설명회가 끝나고 민준은 복도에 서 있었다. 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서연이 다가왔다. 민준아, 누나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누나도 많이 달라 보여요. 멋있어요. 고마워. 너도 완전 어른 됐다. 대학 생활은 어때?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카페 갈래?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하자. 네, 근처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지내요. 수업도 듣고 공모전도 준비하고. 여자친구는? 없어요. 아직도? 서연이 웃었다. 민준도 따라 웃었다. 누나는요? 남자친구. 나도 없어. 일이 너무 바빠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다. 민준아, 너 많이 성장했다. 정말 멋진 청년이 됐어. 누나 덕분이에요. 뭐가? 그 여름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그래. 그 여름은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저도요. 하지만 우리 잘 헤어진 거 맞아. 그렇지?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아직도 아프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 왜요? 같은 회사에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 나도 너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알겠어요. 다른 회사 알아볼게요. 미안해 이기적이지? 아니요, 누나 말이 맞아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카페 밖에서 악수를 나눴다. 잘 지내 민준아 좋은 회사 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아. 누나도요, 행복하세요. 그래 노력할게. 서연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남았다. 누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민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각자의 길을 걷는 두 사람이었다. 민주는 결국 다른 IT 회사에 입사했다. 신입사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점차 일에 적응해 갔다. 어느 날 회사 메일함에 청첩장이 도착했다. 발신인 이서연. 민주는 손이 떨렸다. 청첩장을 열어보니 서연의 결혼 소식이었다. 12월 15일 이서연 김준혁. 사진 속 서연은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한참을 청첩장을 바라보다가 축하 문자를 보냈다. 누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평생 행복하세요. 곧 답장이 왔다. 고마워 민준아 내가 축하해주니까 더 기쁘다.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민주는 웃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누나의 행복을 바랐다. 결혼식 날 민주는 식장에 가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었다. 누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민준. 그해 겨울 민준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 회사 동기인 수진이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수진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오빠 무슨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요. 그냥 옛날 생각. 옛날 좋아했던 사람? 응. 많이 좋아했나 봐요. 응,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기다릴게요. 천천히 제 마음도 받아주세요. 민준은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어느 여름날 민준은 업무차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다. 그 아파트 앞에 섰다. 4년 전 그 여름 서연 누나와 함께 살던 곳. 민준은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요리하던 시간, 빗소리 들으며 나눈 대화, 옥상에서 본 별, 그리고 이별. 아프고 아름답고 금지되었지만 진실했던 사랑. 누나, 잘 지내고 계시죠? 민주는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서연이 준 그 시계. 아직도 매일 차고 다녔다. 그 여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어요. 고마워요, 누나. 민주는 앞을 향해 걸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었다. 서연도 비슷한 시간 부산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여보,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옛날 생각. 좋은 추억? 응 아주 특별한 추억. 나한테 안 알려줄 거야? 언젠가는 해줄게 지금은 아직. 남편은 웃으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준아 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핸드폰에 민준의 SNS가 떴다. 여자친구와 찍은 듯한 사진. 서연은 미소 지으며 좋아요를 눌렀다. 잘 컸네 우리 민준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바람이 불어왔다. 여름바람이었다. 그 여름의 바람처럼.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여름이 떠올랐다. 뜨겁고 금지되고 아름다웠던 여름. 고마워 민준아 너를 사랑했어.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5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대리가 되었고 수진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 청첩장 리스트 확인해줘요. 그래, 보자.
리스트를 보다가 민주는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이서연. 그분 누구예요? 사촌 누나야 오랫동안 연락 안 했는데 초대해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가족이면 당연히 와야죠. 민주는 서연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답장이 왔다. 민준아, 결혼 축하해. 꼭 갈게. 정말 기뻐. 결혼식 날 민주는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와 마주쳤다. 민준아, 서연이었다. 옆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다. 누나. 와주셨네요. 당연하지. 내 결혼식인데. 아, 얘는 우리 딸 지우야. 인사해, 지우야. 안녕하세요. 안녕 지우야 예쁘다. 민주는 아이를 보며 웃었다. 서연도 엄마가 되었구나. 수진 씨 예쁘던데. 좋은 사람 만났어. 고마워요 누나. 너 정말 멋진 남자 됐다. 누나 자랑스러워. 누나도 행복해 보여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민준아, 네? 그 여름 기억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때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맞아요. 고마워, 민준아. 그때 나를 사랑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 식장에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입장 시간이었다. 들어가야겠다. 행복해, 민준아. 누나도요. 서연은 객석으로 향했고 민주는 신부를 맞으러 갔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민주는 객석을 둘러봤다. 서연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다. 민준도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 여름은 끝났지만 추억은 영원히 남았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비밀로.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